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영농손실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이라는 것은 농민이 농지에서 실제 경작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토지에서 소득을 못 얻는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농사 짓던 사람이, 농민이 농지에서 농사 짓다가 땅이 수용돼서 농사 못 짓게 되어서 잃는 손실을 보상하는 겁니다. 땅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한 사람에게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뭐 임차를 했던 뭐 했던 간에 나중에 이제 토지 보상금을 받을 때 보면 이 농지니까 영농손실보상금이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통지가 되면 사실 견물생심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제도적 취지를 보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약간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상당 무리가 많이 옵니다. 내전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 사정마다 다릅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 실제 경작 안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원칙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개인별적 구체적 사정은 따져봐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죠. 얼마를.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벼농사 기준으로 해서 경상북도에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600원 정도 받습니다. 벼농사 기준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근 농사를 짓고 있다. 연근 농사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실제 소득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가 입증이 되면, 쌀 보상금보다 더 많다면 실제 그 소득을 인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실 좀 현장에서 보면 대규모로 성주나 이런 데 보면 참외농사 짓고, 어디 가면 포도농사 많이 짓고 하다 보니 거기는 농협으로 내고 어떤 대규모 마트로 딱 계산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소득 입증이 쉬워서 그래도 나름 잘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소득에 맞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매우 곤란하거든. 그래서 참 다툼도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농협이나 대형마트에 세무서에서 발행받아야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있는데 그건 좀 쉽지 않다는 거. 근데 그 저희들 도움을 받아서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되지는 않거든. 본인이 그걸 잘 입증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움을 받아서 입증만 잘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좀 아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성주를 다녀왔어요. 여기는 지금 대구시 용계동인데,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상담을 다 너무 리얼하게 해주니까, 있는데도 다 얘기해 주니까 될 것 같거든.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자기 어려우면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한 분은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외 분들은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려워지면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저한테 다 맡겨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나중에 일을 만들어 놓고 일이 안 되게끔, 안 풀리게 만들어 놓고 도와달라 이러면 내가 답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입료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는데 차근차근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게 중요하지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수입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일도 어려워지고 될 경우도 줄어들고 그런 게 사실 많아요. 이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뭐 될 것 같거든.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거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근데 알고 가만히 있고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알고 어떤 식의 일이 벌어질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요새 요 상황에서 어떤 분이 어떻다더라?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 무작정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덜컥 사업 시행자가 뭐 이래저래 얘기하면 큰일 났네? 답 없습니다. 다시 그래야 되면 크게. 그래서 그때 답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싹 해놓으면 그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돈 몇 푼 아까워가지고 남 돈 주는 거 도움 받은 거에 대한 돈 아까워서 뭐 전부 그렇겠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게 많거든. 돈 안 된다 하면 뭐 지금부터 도와달라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 좀 걸려서 일 키우면 결국 손해 누굽니까? 본인이 봐요. 본인이.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 손해라 할 수는 없죠. 뭐 내가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었다면.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분명히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정당하게 대처했을 때 정당하게 되는 걸 가지고 자칫 조금의 그 지출을 때문에 안 한다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소탐 대실이죠. 소탐 대실. 뭐 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걸 때문에 큰 걸 놓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 많이 봐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상 지역에서 뭐 영업 손실이든 영농 손실이든 토지 보상금이든 간에 사전에 차근차근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면 지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100%라고 저는 봅니다. 마이너스 볼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 경험상. 그래서 어떤 보상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